나경원도 날려봅시다. 아니 왜냐하면은 저는 네. 이거예요. 나경원이 지금 이제 조금 힘을 발휘를 하는 이유가 두 예.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지난 2, 3년 동안 예. 굉장히 또 지역을 많이 다졌어요. 그랬죠. 지난 이제 예, 예. 나경원이 예. 지난 2년 동안 사실 시련을 많이 당했어요. 예.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 때도 거의 나경원이 될 것 같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랬었죠. 마지막에 그냥 다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동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후에 지역에 많이 한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예. 그 뭐 저출생 무슨 맞아요. 그 위원장 했잖아요. 위원장 하다가 예, 맞아요. 그 당대표 나간다 그러면서 예. 당대표 나간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잘렸잖아요. 그랬었죠. 무슨 뭐 정책 맞습니다. 하나 발표했다고 그 정책도 굉장히 괜찮은 거였는데 발표했다고 네. 이거는 우리 저기 한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잘라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한테 당했다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그렇기 있죠. 때문에 말하자면 동정표라는 게 상당히 있는 거를 아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저기는 하여튼 본인의 네. 뭐냐면 내공의 바닥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난번에 네. 제가 그때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나경원 후보 끝까지 가라. 당대표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네, 맞아요. 아니 그렇죠. 안철수 날리고 아니 네. 처음부터 이준석 날리고 하나하나 다 날리고 이러면서 하는 거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나가라. 근데 그걸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건 뭐겠습니까? 보나마나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건 뭐 네. 캐비넷이지 뭐. 그러니까. 그잖아요. 네. 더군다나 거기는 뭐 여러 법조계에 얽혀 있잖아요. 집안들이 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솔직히 나경원 후보도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얽혀 있고 그래서 사학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집안이시죠, 그분. 글쎄요. 그죠? 네. 또 이렇게 사학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장재원 의원도 거기도 사학에 사학, 관련돼 네, 가지고 맞아요. 하니까 그냥 싹 저기 그랬었죠. 하더니 네. 지금 이제 나오려는 모양. 네, 현장이 지금 중앙대병원, 그러니까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병원 앞에 광장이고요. 속속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몇 시에 도착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오마이TV도 현장에 나가 있고요. 갑자기 저희도 연락을 받아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고 딸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유삼미영 후보의 딸인 것 같아요. 야, 저기 딸이라고 왼쪽에 지금 가슴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유삼미영 후보 선거사무소 관련된 분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속속 네. 근데 아니구나. 나는 네, 아니 아시는 분인가 하셨군요. 예. 네. 지금 이제 딸이 열심히 지금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 장면 보시고 계시고 현재 이곳은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병원 앞쪽이고요. 많은 유튜버들도 벌써 와 있는 상황이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옆에 있는 분이 부인이신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딸이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시고 중앙대 앞에 광장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도착 시간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재판이 20분, 2시 20분 도착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정확히 저희 제작진이 보낸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시 20분 정도 도착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장에 이제 도착하면 유세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2시 20분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동작구 을 유삼명 후보 지지 방문 중앙대병원 정문 앞에서 지지 방문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 지역이 이제 여러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김진애 의원님 일단 유삼명 후보가 약간 조금 떨어지고 밀리는 있어요. 네, 여러 개 있는데 가까이 붙는 것도 있지만 있고. 여태까지 이겨본 적은 없는 한 것 번도. 같아요. 근데 것 같아서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넘어설 수가 상황? 있죠. 예, 마지막에 예.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예, 넘어설 예, 수가 예. 있죠.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끝까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말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저기를 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17대도 예. 벌써 20년 전에 한번 그렇죠. 뛰었어요. 예, 그때 용산에서 뛰었는데 예. 끝까지 그때는 가봐야 돼. 탄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예, 역풍. 예. 이른바 탄핵의 역풍이 불었죠. 네, 맞아요. 탄핵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때 거의 다 당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뛰었던 지역 네. 용산에서는 그때 마침 또 뭐가 불었냐 하면은 정동영 위원의 노인 폄훼 발언이라는. 근데 그 사실 그 노인 폄훼 발언이라는 것도 별게 아닌 걸
그냥 뭐 조중동에서 마약 정말 마녀 사냥하듯이 온 세상에 뿌려가지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이게 조그만 잔말이 중요한 게 네. 대파 한 뿌리가 더 사실은 더 파급력이 큰 있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인 폄하라고 한마디만 딱 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유세할 때 일단 기자가 꺾여요. 누가 이제 거기서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그거에 대해 답해드려야 돼. 그게 원래는 그게 아니고 네. 저게 아니고 제가 잘 모실 거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기자가 꺾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진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제가 용산에서 용산. 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꼭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생기는데 불과 열흘이었어요. 열흘. 그러니까 본선거 중에 생긴 문제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아직 본선거가 28일부터. 내일 네, 28일부터. 네, 모레부터 네.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직 지금 윤석열 바람에 네. 심판 바람은 엄청나게 메인 강풍이 불고 있으나 그렇죠. 이 태풍의 시즌이 네. 또 다른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워낙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네. 워낙 바닥에 정말 용암처럼 흐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이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 견디겠다. 맞아요. 못 살겠다. 못 보겠다. 이거가 정서가 이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여간에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뒤집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공이 깊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조금 이렇게 뭐 깐짝깐짝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이런 식이라서. 예,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저쪽에도 여러 선거 저 공작에 아주 달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저도 이거는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무슨 짓을 못하게 우리가 기세를 올려야 돼요. 된다. 기세를 올리면은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못합니다. 되죠. 그러니까 무슨 관권 선거? 예, 예, 예. 뭐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뭐 투표에 관련된 거, 예. 개표에 관련된 예. 거. 이번에 여러분들 저기 하시지만 이번에 그 투개표 예, 선관위나 예. 하시는 거나 예. 이런 것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냥 눈에 예, 불을 예. 켜셔야 돼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지금 김진애 의원님 말씀처럼 네. 이게 물론 그 나경원 후보가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앞서고 있죠 분명히. 그럼요. 그런데 이 정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다. 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무도함 이거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 정서가 크면 네.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유삼용 후보 입장에서도 끝까지 해봐야 된다. 이거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네. 약간 이제 인지도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밑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선거판의 중요한 원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철수 흔들리잖아요. 누가? 안철수. 예, 그 거기 흔들리잖아. 흔들리고 있던데요? 완전히 흔들리고 분당, 있어요. 예, 맞아요. 이광재 제가 얘기했잖아요. 송파갑에 예, 예. 임종석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갔으면 거기 되는데. 나가서 같이 이거를 했었어야 된다고. 왜? 그 중성동을에 왜 그렇게 가고 싶어요? 앞으로는 좀 김진애한테 좀 많이 찾아와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예. 정말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고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이광재하고 같이 해서 올렸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강남에서도 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근데 있어요. 강남에서도 이제 홍익표 쉽지가 않은데 원내대표도 자신감을 표현했더라고요. 자신감 표현했는데 네. 여전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여전히. 그럼 강남에서 여전히. 누가 일을 낼 수 있어요? 아니 물론 당연히 일 낼 수 있고 지금 예. 강남의 을이 강청이 강창이 의사 출신. 아 유삼영 후보, 네 유삼영 후보. 흉부외과 심장의 맞습니다. 아주 저기 하신 분인데 예. 저기 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저기 유삼영 후보 나오셨네요. 예, 유삼영 후보가 지금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아마 이제 유삼영 후보 가족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지금 현장에 나와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상대로는 2시 20분경에 저 장소에 도착을 해서 유삼영 후보 지지 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유삼영 후보 옷대 뒤에 점퍼 뒤에 정권 심판이라고 써놨네요. 네. 정권 심판. 정권 심판. 예. 그래서 유삼영 후보가 지금 현장에 도착했고 지지자들과 함께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곳은 중앙대학교 병원 앞입니다. 중앙대 병원 앞이고 흑석동에
가장 이제 번화한 곳이죠.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고요. 그 연장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2시 20분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도착할 것 같고요. 저기서 지지 연설을 하고 유사명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아까도 김진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상황에 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이게 민심이 100%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약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유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걸 역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저곳에 지난번에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또 한 번 방문한 것은 아마도 지금의 이제 이 전세를 역전시켜야 되는 상황. 오늘 세 번째일 걸 아마. 벌써 세 두 번째. 번. 그러니까요. 오늘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 번 갔어요. 네. 그만큼 네. 저희가 이제 네. 중요한 지역구기도 하고 네, 네. 나경원 후보를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오늘 예. 원래 오후에 재판이 있어서 네. 재판에서 오늘 오후에 현장 일정이 원래 올라가신다. 없었어요, 원래 근데 계획은. 갑자기 아마 저기 재판 그쪽에서 예.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일찍 끝났던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갑자기 일정이 잡히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이걸 번개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번개팅.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 김진애 의원님도 번개팅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번개팅이든 모든 거 다 해봤죠. 저도 한 20년 선거판에서 굴러보니까 예. 선거판의 흥을 알죠. 흥이 있죠. 예. 선거판에 나가면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은 굉장히 신나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호흡하고 이러는 게 예. 굉장히 신이 나죠. 그런 그러니까. 거를 즐길 수 있어야 예. 그래 그 정치인의 기본적인 저기죠. 잘하실 것 같은데. 저요? 교수님께서 기회가 안 와가지고 못하고 한 번도 기회가 안 와서 아니, 근데 출마를 해본 적이 그게-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예. 왜 이게 환호를 받으면은 예. 그러니까 요새 왜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죠. 이제 뽕을 맞고 완전히 그게 이제 선거뽕이거든요. 요새뽕. 요새. 왜냐하면 사람들의 환호뽕, 연예인뽕 이런 거예요. 그걸 받으면은 왜냐면 그 에너지가 쫙 이제 와서 자기한테 막 승천할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말을 잘해지는 게 정상인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좀 이상해. 근데 최근에 그 사진 보셨어요? 여의도 그 근처에서 출근 어저께 인사할 아침에. 때 아무도 어저께 아침에. 열심히 인사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이런 데 가면 네.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거지. 미리 모아놓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게 근데 그때 아마 가서 현타 오지 않아? 현타란 말 아시죠? 그럼요. 현타가 그러니까 오지 않을까요? 여의도. 바로 그러니까 그런 현타를 진즉 오게끔 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예. 맨날 자기는 지지자들 가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셀카 찍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셀카만 찍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난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예. 왜냐 저런 데 가서도 꼭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의. 그냥 모든 거는 거기 가더라도 예. 모든 거는 후보가 후보죠. 1순위.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막 자기가 만약에 그러면 악수하고. 후보가 항상 잘 보이게 해야 그렇죠. 되고 그러면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옆에서 대표는 가만히 있어요. 겸손하게 듣고 있어야 되는 근데 거예요. 악수하고 있어요, 막. 근데 주변에 다니면서 악수하고 셀카 네. 찍고 다니고 뭐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기 찍고 네. 말이 안 되는 짓을 말이 하는 안 거예요. 되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제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기본 예절부터 안 지키고 안 된다. 나가면은 너무 한심해. 그거는 근데 그거는 공적인 매너거든요. 그거는 어디서나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양반이 네. 윤석열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깍듯하게 싶도 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왜 후보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 후보가 거기서는 후보가 왕이에요. 거기서는 물론 음. 유권자가 제일 먼저 저기지만 예. 모든 걸 후보 중심으로 해줘야 돼요. 예.